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9장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과 파일 업로드 마지막 시간으로서 파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료실 같은 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하나 등록시켜주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을 텐데요. 파일을 서블릿과 JSP에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멀티파트가 어떤 것인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폼 태그를 이용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폼 태그를 이용해서 전달시켜주는 방법은 겟 방식과 다음에 포스트 방식 두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사용해 왔었죠. 겟 방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방법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포스트 방식이라는 것이 서버한테 데이터를 전달시켜주는 방법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겟 방식은 안 되고요. 반드시 포스트 방법으로만 전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방법으로서만 여러분들 파일을 업로드 시켜준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폼 태그에, 폼 태그, 메소드의 포스트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포스트 형태로서 데이터를 업로드 시켜주고자 할 때는요, 반드시 앵크 타입이라는 속성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앵크 타입 속성에는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라는 값이 추가로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폼 태그 형태가 포스트 방 메소드 다음에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라는 값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 그 파일은요 서버 측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측의 파일 이름만 텍스트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스트 방식, 그다음에 앵크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브라우저 버튼, 즉 예를 들어서 우측에 파일 열기라든가 브라우저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파일 다이얼로그가 하나 오픈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을 선택시켰을 때 그 파일명이 이렇게 보여주는 구조 있죠. 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nput 태그에 파일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시킬 때 하나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요. 바운더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바운더리가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볼 텐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파일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 멀티파트 HTML과 다음에 멀티파트 JS 파일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파트 HTML 페이지 내용에서는요,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폼 태그가 적용된 걸 아실 수가 있죠. 폼 태그에 전달받고자 하는 위치, 액션에다가 multipath.jsp 적어놨고요. 메소드에다가 포스트 방법이라 적어놨습니다. 또 하나, 파일을 업로드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앵크 타입에다가 multipath 슬러시 폼 데이터라 써 놓으셔야지만 파일이 바이너리 형태로 전달이 돼요. 만약에 이 부분 여러분이 삭제를 하고 예제를 실행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전달시킨 내용은 파일명, 글자만 전달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업로드 시켜보자 하는 파일 이름을요, 우리가 input 태그에 파일 속성 가지고 실행을 표시를 해놨고요. 기타 설명을 텍스트 에어리어다가 일반적으로 보냈던 텍스트 에어리어 마찬가지로 써놨어요. 마지막에 submit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멀티파트 JSP가 오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ultipath.jsp라는 페이지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상단에 컨텐트 타입 적어놨고요. 자, 전달된 데이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컨텐트 타입이 어떤 형태인가 체크를 해봤어요. 마임 타입 무엇인가 한번 알아봤죠. 출력되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전달시킨 이 컨텐트 타입의 길이가 얼마인가 리퀘스트에 get content length를 이용해서 데이터 길이를 출력시켰습니다.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전송을 시킬 때 파일을 전송을 시켰죠. 바이너리 데이터 전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를요. 서버 측에서 읽고자 할 때는요. 원래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데이터를 서버 측에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어떤 것이죠? 리퀘스트에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죠. 근데 get parameter 사용하시게 되면요. 데이터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요. 자,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여러분이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 즉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로서 보낸 데이터는요. 반드시 스트림 형태로서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된 스트림, get input 스트림 이용을 해서 서블릿 input 스트림 이용하시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파일의 내용, 바이너리 파일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읽어와서 리드해 왔죠. 리드해 와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화면에 그냥 어떠한 데이터가 왔는가 출력만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을 종료를 시켰고요. 만약에 16번째 라인에서 out.print 라인 사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파일 생성을 시키셨다면 이제 서버 측에 클라이언트가 전달한 파일을 저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업로드 시켜주는 작업 말고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데이터, 즉 앵크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로 보냈을 경우에 업로드 시킬 파일명과 설명에 대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즉 인풋 스트림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파트 HTML 형태의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멀티파트 HTML. 자, 업로드 시키고자 하는 파일을 고르시고요. 선택하도록 하시고요. 자, 짧은 파일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있었던 하이라는 파일이 있었죠. 텍스트 파일 전송하도록 하시고요. 설명.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쿼리 전송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갔네요. 처음 본 형태죠. get 파라미터로 받았을 경우에는 보지 못했던 메시지일 겁니다. 상단에 마인 타임 봤더니요.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전송한 데이터가 파일 형태의 데이터인 걸 명시를 해놨고요. 전체 길이가 399라는 걸 써놨습니다. 자, 상단에 여러분들 봤더니 좀 이상한 문자가 보이시죠? 이상한 문자가 보이네요. 자, 이 글자 하나, 이 글자 둘, 다음에 세 개, 마지막에 네 번째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또 뒤에 하이픈 두 개가 더 붙었네요. 그렇죠? 자, 아까 얘기했던 바운더리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운더리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파일과 일반적인 데이터 사이사이를 구분시켜주는 구분자로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반갑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것은 파일의 원본 내용이 되겠죠. 이 파일의 원본 내용 다음에 구분자 왔고요. 파일의 설명이 왔을 겁니다. 그 파일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 DESC라는 텍스트 에어리의 네임이 있었죠. 그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화면을 출력시켜 봤고요. 역시 구분자가 왔네요. 이렇게 파일과 일반 데이터들 사이에 구분을 시켜주는 것이 바운더리라 불리는 구분자고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특수한 글자가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파일이 전송되는 형태를 봤더니요. 조금 특이하죠. 컨텐트 디스포지션, 폼 데이터 형태고요. 네임이 파일 1입니다. 이 파일 1이라는 글자는 어디서 갖고 온 걸까요? HTML 보시게 되면요. 파일 태그에 네임에 파일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텍스트 에어리에 DESC 써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get 파라미터를 받으셔야 되지만 파일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림을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써있는 파일 네임은요. 실제 전달된 파일의 전체 경로가 됩니다. 전체 경로가 아파치 설치되는 폴더에 루트라는 폴더에 hi.txt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것은 파일의 마인 타임. 파일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MS 워드일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슬러시 MS 워드 또는 엑셀 아니면 자바 파일, 클래스 파일 이러한 형태의 마인 타임을 얘기를 하고요. 현재는 그냥 일반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플랜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운더리가 어떤 걸 설명이 됐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의 내용과 파일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특수 문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보고 계신 내용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내용들을 캡처해 놓은 것인데요.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체 데이터고요. 그 중에서 자,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자, 그 중에서 하이픈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에 뒤에 숫자가 붙은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자, 여기 하나 왔고 자, 여기 하나 왔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왔죠? 요러한, 여기도 하나 완전 좀 잘렸네요. 요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바운더리라고 해서 파일 내용과 원본 데이터 내용을 구분지어주는 구분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구분자는요,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필드 개수대로 구분자가 들어올 테니까 구분자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글자가 들어왔는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 아래쪽에 있는 것은 파일의 메타데이터라 불러서 어떠한 파일의 이름인가. 파일 네임은 실제 어떤 것이고, 자, 이게 실제 파일 네임이겠죠, 얘는요. 다음에 이 파일 네임이 텍스트 형태로 인풋 태그에 넘어올 때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었던가 표시해 놨고요. 그 아래쪽에 텍스트 슬러시 플랜이라는 것은 마임 타임에 해당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파일의 형식이요. 자, 요 데이터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 데이터는요. 업로드 시킬 파일의 내용, 실제 내용이죠. 파일에 오픈시켰을 때 보이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멀티파트, 요것도 폼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되겠죠.
자, 파일을 업로드 시켜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주셔야 된다는 것과 포스트 형식으로 넘겨주셔야 한다는 것들, 그리고 파일과 다음에 데이터 내용과 사이에 구분선으로서 우리가 바운더리가 쓰인다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전송된 데이터는 반드시 입력 스트림 형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전송한 파일을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서 파일을 생성해 시켜주는 라인이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중복 처리도 해주셔야 되고요. 스트림을 이용해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꽤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요,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는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란 클래스를 무료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 시켜보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래스는요, com, orally, sublit 패키지의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는 예제고요. 생성자는 멀티파트 리퀘스트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요,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타입 얻어오는 거, 또는 파일 얻어오는 거, 파일 이름들을 얻어오는 거, 오리지널 파일 네임이라든가 시스템 파일 네임, 파라미터라든가 파라미터 네임즈,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오는 메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요, 업로드 HTML, 업로드 JSP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html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업로드.html 페이지에서요, 업로드 시키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선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현재 파일을요, 우리가 두 개 등록을 시킬 겁니다. 첫 번째 파일은요, 파일 1이고요. 두 번째 파일을 파일 2라고 할게요. 자, 제목은 subject라 해서 등록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subm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볼까요? 업로드.js 페이지가 전달을 받을 것이고요. 자, 파일을 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소드에 post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앵크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 형태라고 입력해 주셔야지만 파일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이렇게 했었죠. 두 번째, 업로드.jsp 페이지에서는요, 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자, 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고 와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다운받고자 하는 그 위치는요, 자, 월드와이드 웹에, 자, 서블리스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의 닷컴 사이트입니다. 서블릿이 아니라 서블리스.com 사이트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com orally.sublet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게 되면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라이브러리의 버전은요, 2002년 11월 달에 발표된 버전이기 때문에 COS 05NOV2002.g 파일을 다운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요, 압축을 푸시고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전에 얘기했었던 톰캣과 다음에 자바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다운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톰캣의 커먼 폴더에 lib 폴더에 cos.jar 파일을 압축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JRE, LIB, 그리고 EXT라는 폴더에다가 이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서 사용하실 거면 이클립스 다시 한번 재작동시켜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준비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냐면요, 반드시 업로드 시키고자 하는 그 폴더에 이름이 업로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볼까요? 자, 웹 APPS의 루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제죠. 루트라는 컨텍스트 안에요, 반드시 업로드란 폴더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없네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란 생성하시고요, 업로드라고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루트라는 폴더에 업로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이 예제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get real path로서 업로드 찾아가고 있죠.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시킬 수 있는 최대 한계를 우리가 오메가바이트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자,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파일 업로드 시킬 때 필요한 객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받고자 하는 파일은요, 우선 서브젝트,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셔야 되겠죠. 두 번째, 파일 1과 파일 2를 받아오시는데, 오리지널 파일 네임과 파일 1 받아오신 다음에 서버에, 즉 서버 가져오는 업로드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전달받은 데이터 제목에다가 표시해놨습니다. 파일 1이 널 값이 아닐 경우에 어떤 것인가 출력을 시켰고요. 파일 2 역시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서 파일이 업로드 되는가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자, 파일 두 개를 다 한번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죠. add.user.html 예전에 사용했던 파일이죠.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전송. 자, 두 가지 파일이 업로드 되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자,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루트란 디렉토리에 업로드라는 디렉토리 우리가 만든 상황이죠. 만들었고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업로드 시킨 파일이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9장에서는요, 좀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전달시킨다거나 아니면 기타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파일의 마임 타입, 그리고 뭐 이미지, 다음에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받는 방법, 파일을 업로드 시키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JSP에서 보다 쉽게 페이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EL이라는 언어하고요, 자, Expression Language라는 거하고, 다음에 JSTL을 이용해서 보다 깔끔하게 자바 코딩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어떻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